저희 어머니 등살에 공부했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는데 저는 하여간 너무너무 나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한 아이라서요. 그 노는 걸 뿌리치고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머니의 정성으로 공부했는데요. 더 정말 힘든 거는 이게 문과 이과로 나뉘어 놓고 잘못해서 이과로 배정을 받고 수학을 못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가기가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학 성적이 안 좋으면서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가려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시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시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아주 스스로 아주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뭐 시를 쓴답시고 까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학 작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죠. 근데 읽는 것도 그냥 읽는 것보다 내가 작가랍시고 읽는 거는 수준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야말로 작가 탐구 스타일로 읽어대가지고 국어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뭐 신나는 시간이죠. 가끔 가다가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어이 우리 저 시인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뭐 제가 일어나서 그분의 그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뭐 심지어는 이따구 소리까지 했으니까요. 왜 교과서에 저는 이 작품보다는 그분의 다른 작품이 실렸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뭐 별소리를 다 하면 국어 선생님이 네가 가르쳐라, 네가 가르쳐. 그리고 이제 지나고. 그러니까 국어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에서 잃은 점수를 국어에서 상당 부분 만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국어를 제 기억에 상당히 어려워했어요. 근데 저는 국어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어는 선생님이 저를 틀리다고 채점을 하면 제가 엄청나게 그 싸움을 걸기 때문에 그 어떨 때는 제 답을 그냥 맞는 걸로 채점도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특별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영어를 아주 썩 잘하지는 못했는데 영어를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어 과목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그 대학 시절 내내 좀 정말 우울했어요. 이건 뭐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적성에 맞지 않는 곳에 와 있다 하는 생각에 굉장히 우울했는데 뒤늦게 그 바깥에서 놀고 먹던 제 습성, 뭐 놀고 먹는 게 그냥 그 건물 뭐 주변을 맴도는 게 아니라 전 서울에 살아도 강가에 가고 뒷산에 기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생물학 안에 있다는 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나 어쩌다가 제대로 왔네. 그러니까 모르고 밀려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는 더할 수 없이 행운의 그런 분야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이제 미국에 가서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글쎄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신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생물학자가 됐죠.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적성이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저는 문과대학의 교수를 하면 더 적성에 맞을지 싶은데 그렇더라도 저는 너무나 고마운 게 그 자연과학을 하면서도 문과 쪽의 거를 약간씩 제가 이렇게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얻은 셈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서울대 의예과를 2번이나 연달아 낙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제2지망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서울대학 배지를 달게 된 건데, 그 첫 해 시험 볼 때 저희 고등학교에서 제 기억으로 8명이 서울대 의예과를 시험 봐서 7명이 붙고 한 놈이 떨어졌거든요. 예, 떨어진 한 놈이 저고요. 그런데 지금 그 7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저를 부러워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의사가 되라, 약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이런 거를 굉장히 원하시잖아요. 그거 왜 그러실까?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시는 거죠. 왜?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아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따뜻한 마음이세요. 근데 안정적인 직업이 제가 살아보니까 지붕이 잘 덮여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비바람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지금 웬만큼 이제 중년이 넘어서고 나니까 제 친구들, 의사 선생님들은 안정적인, 지붕이 있는 안정적인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놈의 안정성을 유지해두던 지붕 때문에 지금 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지붕 밑에까지 다 올라가 갖고 뭐 얼마 전에 모였더니 저한테, 야, 넌 뭐 돌고래 풀어주느라고 제주도 바다 가서 막 이러고 있더라. 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붕이 없는 곳에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은 많이 맞았지만 아직도 제가 올라갈 하늘이 끝이 없어요. 전 지금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을 막 시작합니다. 이게 더 멋진 인생 아니에요? 전 부모로서 자식에게 지붕을 해닫는 거는 자식에게 그 책임을 다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식에게 골레를 씌우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붕 걷어차십시다.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 열심히 도와주면 그 아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멋지게 인생 살아갈 겁니다. 제가 뭐 이제 강연에서 얘기할 거지만요. 제 강연 제목을 자주 이렇게 하는데요. 아름다운 방황과 따뜻한 방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방황했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부모가 딱 정해준 대로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자기 생각 없이 공부만 하는 아이는 저는 굉장히 불행한 아이처럼 보여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멋진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방탕은 아니고 방황하라는 거죠. 아름다운 방황을 해라.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좀 따뜻하게 방목 좀 시켜주시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근거가 제가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직업을 적어도 7, 8번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아무리 좋은 데 가본들 아마도 제일 첫 직장 얻는데 유리하겠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직장으로 가면서부터는 대학의 효과라는 게 아무래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을 첫 직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될까? 예, 직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8번 직업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얘가 8번 중에서 5번은 좋은 직업 얻을 거야. 근데 이게 5번 좋은 거 얻고 3번 못 얻는 평균으로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 번 직업 못 얻으면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언제 제일 첫 직업이 굉장히 화려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생 그 8개의 직업을 다 고르게 흥미롭게, 흥겹게, 재미있게 쭉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야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고도 살아갈 내 아이가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건 첫 대학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을 거예요. 언제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아이에게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 호기심 많은 굉장히
그 도전 정신 강한 새로운 것을 그 알고 싶어 하는 이런 아이로 키워놔야 걔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걔가 60대 뭐 이런 늙은 아들이 됐을 때, 늙은 딸이 됐을 때에도 여전히 멋진 일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첫 직장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어준들 인생이 아직 너무나 길게 남았는데, 이제는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 부모 입장에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